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캠퍼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백인관 컨퍼런스룸에서 외국인 유학생 K-팝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우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투른 한국말로 가요를 부르는 중국 유학생 하구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켜보는 하구들은 환호와 함께 큰 소리로 응원하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지난 1일 진행된 GU K-팝 대회에는 우리 대학 어학연수반과 학부생 등 유학생 10개 팀이 참가해 무대를 빛냈습니다. 이번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이렇게 경험을 살려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훌륭하게, 더욱 훌륭하게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유학생 홍응올린 하구가 눈코입을 불러 우승을, 등호동 하구가 걱정 말아요 그대를 불러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학기 저는 마지막 학기여서 이번에 저 졸업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광주대는 내 청춘이어서 앞으로도 소중한 기억이 남았어요. 유학생 하우들은 대회 참가 외에도 장기 자랑과 경품 추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GU K-팝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단합과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캠퍼스 뉴스 김우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5월 말부터 헌혈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에 박희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우리 대학은 헌혈자를 위해 헌혈자 픽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헌혈자 픽업 서비스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픽업 차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헌혈을 희망하는 학우는 차량을 이용해 혈액원 또는 헌혈의 집으로 이동하고 헌혈을 마친 후 희망할 시 출발지로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헌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헌혈할 수 있는 곳까지 픽업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혈자 픽업 서비스는 광주 전남 혈액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평상시에 헌혈하고픈 이들에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 RCY 학우들도 오후 12시부터 2시간 동안 캠페인을 진행해 헌혈을 독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헌혈 활동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헌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헌혈 수급이 급감합니다. 무더위와 긴 장마, 방학과 휴가가 겹치면서 참여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헌혈자 픽업 서비스는 이달 14일에도 진행됩니다. 생명 나눔의 작은 시작인 헌혈.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캠퍼스 뉴스 박희전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선풍기와 에어컨은 없어서는 안 될 여름철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노후된 냉방기기에 대해 학우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의 박나희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학우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햇볕이 쉴 새 없이 내리쬐는 오후에는 잠시만 야외에 나가도 구슬땀이 맺힙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에는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는 강의실이 많습니다. 특히 극기관에는 선풍기와 에어컨이 모두 없는 강의실도 있습니다. 또한 냉방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 전 꾸준한 위생 점검이 안 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에어컨 고장 때문에 너무 더워서 수업이 엄청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 진도도 느리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살펴본 결과 선풍기에는 시커먼 먼지가 끼어 있고 에어컨은 필터를 열어보자 검정때가 가득합니다. 더욱 문제인 점은 이런 비위생적인 상태의 선풍기와 에어컨을 그냥 사용하는 강의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된 냉방기기에는 각종 세균이 서식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기, 시원함은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위생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캠퍼스 뉴스 박나혜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 속 학우들은 무더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까요? 자세한 소식에 남가희 기자입니다. 6월 4주를 끝으로 학우들은 종강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 3달간의 방학을 앞둔 학우들은 어떤 여름방학을 계획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피아노 곡을 연습하고 싶어서 학원에 등록할 예정이에요. 학기 중에는 뭐 공부나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갔으니 방학에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제 용돈 벌이를 위해서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학우들은 미뤄둔 여행을 계획하거나 용돈 마련, 또 학업을 보충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학우도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우들은 방학 동안 자기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을 활용해서 학과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할 예정이고 사회에서 토익을 되게 중요시하니까 토익 공부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토익보다는 영어 회화를 통해서 영어 회화를 늘려서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방학 중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는 학우들. 각자의 계획으로 뜻깊은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캠퍼스 뉴스 남가희입니다. 우리 대학 김혁종 총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작진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 교정에서 영화의 주요 장면이 촬영됐으며 메이크업과 보조 연기자 지원 등 제작에 도움을 줬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월 당시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주인공의 삶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이용교 교수가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을 펴냈습니다. 복지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교 교수는 책을 통해 사회복지는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용교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노인, 장애인 등은 정보 접근권이 낮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이 4차 산업혁명 리드업 아이디어톤 창업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창업 동아리 13팀 등 60여 명의 학우들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창업지원단 최한석 단장은 이번 캠프가 창업에 대한 도전 의지를 부여하고 청년 창업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군사교육단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에서 해외 전사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탐방에서 학군단 후보생들은 일본 오사카와 교토, 나라 지역의 임진왜란 유적지와 백제 유적지, 독립항제 유적지 등을 둘러봤습니다. 또 자매결연 대학인 일본 오테몬 가쿠인 대학교를 방문해 양교 교류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셋째 주 캠퍼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